안녕하세요. 의사 출신 기자 동아일보 이진한 의학전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성인 3명 중에 1명이 앓고 있는 질환이 바로 고혈압인데요. 국민병이라 불리는 이 고혈압은요, 모르시는 분이 없으실 것 같은데, 하지만 이 질환은 좀 다릅니다. 이름은 비슷한데 고혈압과는 다르고 대부분 알지 못하는 질환, 더구나 암보다 무서운 질환, 바로 폐동맥 고혈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보다 무서운 질환, 바로 폐동맥 고혈압이 오늘 주제인데요. 폐동맥 고혈압은 바로 암보다 무서운 질환입니다. 평균 생존 기간이 3년도 채 되지 않을 정도로 예후가 불량하기 때문인데요. 또 질환의 심각성에 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굉장히 인지도가 낮은 질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내 최고 전문가이시죠. 그분을 모시고 폐동맥 고혈압은 무엇인지, 또 치료는 어떻게 되는지, 생존율을 쭉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는 폐동맥 고혈압의 모든 편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가천대 길병원 신부전 폐고혈압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욱진입니다. 자, 교수님, 폐동맥 고혈압 정말 생소합니다. 의사인 저도 생소한데 일반인은 얼마나 생소할까요? 자, 실제로 생존율이 3년 채 안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위험한 질환인가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폐동맥 고혈압은 증상이 빈혈이나 폐질환, 심장질환 등과 같이 비슷해서 그 진단도 오래 걸리고 확진 후에 생존율이 불과 2.8년밖에 되지 않아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질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폐동맥 고혈압을 좀 진지하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우선 폐동맥 고혈압이 어떤 병인지 또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 고혈압과 폐동맥 고혈압은 어떻게 다른지 알려주십시오. 네. 짠! 이 판넬이 직접 만드신 건가요? 네. 이 파넬은 대한폐고혈압연구에서 폐고혈압을 미리 찾자는 의미로 패밀리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든 그림이 되겠는데요. 그 고혈압이라는 거는 이제 일단은 그 심장에서 전신으로 피를 보내면은 그게 전신 혈관계로 가게 되는데, 그때 높아지는 거를 고혈압이라고 그러고, 폐고혈압이라는 거는 이 그 심장, 오른쪽 심장에서 그 폐로 피를 보내서 이제 산소가 교환이 되고 왼쪽 심장으로 가서 이제 전신으로 나가게 되는 건데, 이 폐 순환계 쪽에 가는 이 압력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정상 혈관이 이렇게 아주 혈관이 이렇게 제대로 돼 있다면, 폐고혈압이나 폐동맥 고혈압은 이 작은 동맥의 소동맥이라고 하는데, 이 소동맥의 벽이 두꺼워져 가지고 압력이 높아지는 거죠. 고혈압은 나이가 드신 분들이 이제 걸리는 반면에 폐동맥 고혈압은 40대의 젊은 여성이 제일 많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자, 그러면 폐고혈압 환자는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폐고혈압 전체는 사실 우리나라에 한 25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는, 25만 명이나 됩니까? 폐동맥 고혈압은 그 중에 아주 일부인 2, 3%에 해당됩니다. 교수님, 우리가 되게 암에 걸리면 무조건 조기 진단만 하면 빨리 치료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폐동맥 고혈압도 마찬가지인가요?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조기 발견이 가장. 그러면 일단 조기 발견을 하려면 뭔가 정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상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사실은 갱년기 증상하고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폐경 전후에 나타나는 갱년기 증상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질환들,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빈혈이라든지 뭐 호흡기 질환이라든지 심장 질환이라든지 이런 질환들도 이런 거 다 나타나는 거죠. 숨차고, 피로하고, 어지럽고, 붓고. 그러니까 신부전 증상하고도 거의 비슷하고, 좀 더 젊은 여성분들 중에 호흡곤란을 느낄 때, 특히 뭐 계단이나 이런 어떤 언덕을 올라갈 때 숨이 찰 때는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이제 병원에 가서 1차 병원에 가셔서 이제 아주 흔한 거, 아까 말한 심장, 뭐 폐 이런 쪽을 먼저 검사를 한 다음에, 빈혈도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게 이제 더 진단율이 높아질 수가 있겠습니다. 또 더 좋은 경우는 유전성이 한 20% 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 있을 때는 미리미리 이제 검사를 하는 게 중요하신데, 첫 걸음은 심초음파를 받는 거죠. 심초음파 검사를. 그러니까 진단은 일단은 심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거군요.
정확한 진단까지 1.5년이나 걸린다고 하셨는데요. 늦게 발견하는 만큼 또 생존율도 굉장히 낮을 것 같은데 생존율 어느 정도 되나요? 네. 그러니까 이 증상부터 이 확진이 거긴데요.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 1.5년이 걸리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치료가 들어가도 네네. 이게 생존율이 3년이 안 되는 거죠. 50%가 돌아가시는 거를 생존율이라고 하는데 네네. 50%는 3년 내에 돌아가시게 돼요. 암보다도 더 나쁜 질환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조기에 발견을 했다. 그럼 좀 달라지나요? 그게 몇 배나 될 것 같습니까? 조기에 발견하면 되게 암도 한 90% 이상 생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치명적인 질환도 조기 발견을 하면 3배 이상을 높일 수가 있죠. 3배 이상. 네. 그 말도 엄청난 거죠. 네, 3배 이상이라는 거는 이제 지금 현재 한 8.6년까지 우리가 늘릴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네네. 10년 생존율까지 바라보고 네. 이제 장기적으로 이렇게 생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습니다. 자, 그 진단이 됐고 그러면 결국은 치료가 좀 들어있는데 예전 치료가 없다고 하셨고 우리 교과서 제가 의대 다닐 때도 치료법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뭔가 치료가 좀 나오고 있나 보죠? 네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25년 전부터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1995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네. 치료제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3가지 경로의 치료제가 한 10개 정도가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쓸 수가 있는데 그 우리나라에도 근데 우리나라에 안타깝게도 그 중에 한 2-3가지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이유로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못 들어오고 있다. 그래도 일반인들 제일 궁금한 게 치료법이 나왔다니까 이 치료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준비하셨나요? 네. 예. 이거였군요. 네. 자, 폐동맥 고혈압 조기 진단과 전문 치료가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요. 자, 뭘 뜯어볼까요? 네. 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빨리 발견을 하고 그렇죠. 제대로 치료를 하면 우리가 네. 생존율, 삶의 질을 다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네네네. 뜯어볼까요, 네. 교수님?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뜯어보겠습니다. 짠. 그러니까 폐고혈압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제 좀 이제 인식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숨찬 질환 중에 폐고혈압, 특히 그 중에 이제 폐동맥 고혈압은 우리가 좀 인지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게 그 병원이 그려져 있죠. 그래서 그 조기에 병원을 가는 거, 조기 진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이제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두 번째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치료가 되겠죠. 치료가 되겠습니까? 치료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약제들이 있습니다. 전문 약제들이 이제 세 가지 종류의 한 10가지 약제가 개발이 돼 있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에 안 들어온 것도 있어요, 심지어. 그래서 한 3가지가 안 들어와 있는데 한 가지는 곧 들어올 예정이고 2가지가 아직도 저희가 못 쓰고 있는데 그런 약제들이 외국처럼 그러니까 신속하게 도입하게 하는 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와서 적극적으로 병용요법을 통해서 최대한 그 이 생존율을 높이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정부, 의료진 전부 노력해야 될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네. 이게 그 희귀 난치성 질환은 등록 사업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 고혈압은 너무 많기 때문에 등록할 필요가 없는데 폐동맥 고혈압 같은 경우는 등록 사업을 해야지 이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치료가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앞으로 뭐가 필요한지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떤 특징적인 걸 찾아낼 수 있죠. 다른 나라 사람에 비해서. 그 다음에 이제 더 많이 도와드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문센터라는 건 뭐냐면 이제 외국에 있는 개념인데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그 전문센터를 중심으로 치료를 해줘야지 환자를 모아서 제대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그러니까 100명의 의사가 100명의 환자를 나눠서 치료하는 것보다는 한두 명의 의사가 한 50명, 100명을 모아서 치료를 해야지 그 치료 효율을 높일 수도 있고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그 약제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약제비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센터 같은 걸 지정해 주는 거가 그 굉장히 중요한 치료가 된다. 그래서 희귀 난치성 질환에서는 등록 사업하고 전문센터가 필요한데 그냥 희귀 질환하고 좀 다릅니다. 폐고혈압은 그 광범위한 새로운 질환군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한두 과가 치료하는 게 아니고 여러 팀 어프로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심장내과, 뭐 소아심장, 류마티스 내과, 호흡기 내과, 재활의학과, 여러 또 그 흉부외과까지 이식까지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 여러 노력들이 기울어져야 되기 때문에 정부의 관심도 필요하고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폐동맥 고혈압 질환 그리고 생존율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야, 이게 좀 희귀 질환이고 하지만 조기 진단만 받으면 치료제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기 때문에 또 생존율이 무려 3배 가까이 높아지는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폐동맥 고혈압의 정확한 올바른 정보가 여러분들을 많이 또 주변에 많이 좀 알려주셔서 이 질환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확 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정 교수님, 오늘 폐동맥 고혈압의 모든 것을 알려주셨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폐동맥 고혈압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기 발견 그리고 올바른 치료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폐동맥 고혈압을 진단받았거나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전문가와 상담 후에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리 발견하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질환으로 환자와 의료진이 함께 치료하고 관리한다면 충분히 생존율을 늘릴 수 있는 만큼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네, 많은 관심 여러분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폐동맥 고혈압에서 궁금증을 해결해 주신 정지 교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저기서 이어서 인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